말하고 싶은 마음, 보여주고 싶은 세상. 누군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묻혀 있었고 누군가의 목소리는 스위치를 켜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침묵을 깨고 카메라를 들었다. 마을의 골목에서, 학교 교실에서, 때로는 노인의 손에서, 아이의 눈에서 진짜 이야기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미디어가 권력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다시 태어나던 순간,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부산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있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든 미디어 20년.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배우고 나누며 함께 걸어온 길, 그 시작에는 우리가 있었다고. 2005년 시청자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정진하고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는 이름은 너무나 생소한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로서는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제 경남에 있는 해당 지역의 군청을 찾아갔는데, 이 군청의 직원이 저희 직원 2명이 갔었거든요. 저희 직원들한테 무슨 장비 팔러 왔냐고, 이 장비 안 사도 된다고, 우리 이 장비 팔러 오는 그런 사람들 우리 안 만난다고, 이렇게 이제 면박을 줘가지고, 아, 이게 미디어 센터라는 것이 아직도 너무 생소한 그때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미디어 센터라는 곳이 생겼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럼 같이 가보자. 거기가 뭐 하는 곳인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도 와봤습니다. 버튼을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필요 없는 땅바닥을 보고 걷는다거나 할 때 그게 찍히고, 오히려 정작 내가 찍어야 될 건 오히려 그때 때를 놓치고 못 찍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는 또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은 6mm 테이프를 더빙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변환을 시켜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라가지고 또 쓰고 하니까 거기에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저 대학 들어갈 때도 미디어 센터가 있는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신문방송학과인데.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서 장애인 미디어 축제 봉사활동 왔다가 알게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인연이 돼서 보조강사도 하고 직원까지 되게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만든 콘텐츠를 방송에 편성하려고 하는데 크게 질적인 부분, 즉 방송국에 계시는 PD분들 이런 분들은 결코 시민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가 방송에 나갈 수준이 아니다 라는 거 굉장히 많이 마찰을 빚었었습니다. 즉 시민이 만든 걸 아무래도 전문가가 만든 걸 위해서는 만듦새나 이런 형식적인 거나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매끄러움들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건 방송에 나갈 수준이 아니다. 저도 주위에 이제 이게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지금은 백화점도 있고 뭐 방송국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도 들어와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도 정말 키가 작았고 말 그대로 허허벌판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오가고 할 때도 좀 삭막한 느낌이 좀 들었었고, 처음에 밥 먹으러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땐 배달도 이제 도시락 배달도 잘 안 되는 때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 소영강 건너편 가서 밥을 먹고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1시간씩 조금씩 넘게 걸리는 날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걸 외부 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 조직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실상 저희 센터 직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 영상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저희는 항상 정부 예산으로만 사업을 하다가 이제 기업체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행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나 놓으니까 이제 그 돈을 받으러 어디 다른 기업에 찾으러 갔는데 이제 저 센터장이 미리 이야기해서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찾아가지고 500만 원만 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쪽에 말단 대리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참
대단한 일 하시네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핀잔 주고 막 이래가지고 와 진짜 막 서러웠던.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메마른 땅에 풀 한 포기 심는다는 심정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해왔다. 작년에 20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여기는 200만 명은 사실 부산이 이제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서 320만 명 되지만 거의 세 분 중에 두 분은 미디어센터를 이용했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엔 경남도 있고 제주도 인원도 있지만 그 정도로 미디어센터가 부산 시민들에게 널리 좀 인식이 되어가고 있고 또 부산 센터가 또 지역의 미디어 허브로서의 역할을 잘 했구나 그런 거를 정량적으로 많이 느꼈고 정성적으로는 사실 그 지역 방송사와 또 여러모로 많은 협업을 많이 했고 거기에 많이 다양하게 또 우수한 모델이 돼서 각 지역에 있는 12개 센터들이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부산 시장미디어센터고 또 미디어 교육 강사님들도 저희가 운영하는 어떤 체계와 그런 같은 그런 프렌들리십과 같이 어울러서 잘 운영되고 있던 게 인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던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는 과연 시민의 것인가? 이해 부족과 사회의 냉소 속에서도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는 그 질문에 묵묵히 대답해왔다. 시민과 함께 배우고 시민과 함께 만들며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을의 이야기, 세대와 세대를 잇는 목소리,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시선이 이곳에서 피어나기 시작했다. 네, 지난번에 저희들은 그 현재와 과거에 대한 부분이 우리 해운대 우동이 굉장히 번화가이면서도 이면에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그런 곳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양면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5년 전에 미디어 센터에 보니까 그 프리미어 프로를 이제 가르쳐주는 기초반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5년 전부터 미디어 센터를 애용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과정 같은 경우는 기초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요즘에 영상을 아주 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접하시려고 오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배울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기초적인 과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 영상 제작에 입문하신 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어려움을 딛고 묵묵히 성장해온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눈부신 발전으로 전국 미디어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AI 기술을 익혀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실현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누구나 찾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AI 교육이 이제 저는 초보 단계에 있지만 얼마 안 됐어도 깜짝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상 하나를 아이템을 찾고 그리고 계획하고 구성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또 고민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필요한 거, 궁금한 거, 알고자 한 것을 AI에 물어보면 10초도 안 돼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예시를 보여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이거 영상을 만드는 우리들에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그냥 교육만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정회원이 되면 여기 여러 가지 기자재가 렌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사한 혜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손을 맞잡고 아이도 어르신도 함께 배우고 함께 만드는 뉴스. 누구나 기자가 되고 앵커도 되고 기상캐스터도 돼보고 우리 동네 이야기가 세상과 만난다.
우리가 만드는 뉴스 진짜 목소리가 시작된다. 정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광진 기자 나와주십시오. 이기대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기대 공원은 천연 자연 공원으로 조수 간만에 따라 생긴 해식 동물과 수많은 세월이 만들어낸 돌개 구멍이 수없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생소했지만은 실제 선생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앵커, 기자, 그리고 기상캐스터, 그리고 스포츠캐스터까지 역할 분담하셔서 직접 또 원고도 쓰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뉴스 제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뉴스를 제작하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부산센터를 거쳐간 누적 인원이 200만 명을 넘었다. 작년에는 12만 9천 명 정도가 센터를 이용해 주셨고요. 올해는 14만 2천 명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센터 내에서 하는 상설 교육이라든지 밖으로 나가는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760개 정도 교육을 진행을 했고 올해는 한 800개 이상을 목표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아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와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작년에 저희가 188개 정도로 운영을 했고 올해는 200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피어나는 마을 이야기, 그 목소리를 담아 채워지는 우리들 방송.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목소리, 마을 미디어는 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그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끼리 낄낄 토크라고 해서 작년에 그 교육받았던 마지막 결과물로 저희끼리 낄낄 토크라는 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는데 이후에 너무 재밌어서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길을 열고 AI 메타버스도 불러만 준다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미디어 버스가 오늘은 시민을 만나기 위해 온천천에 나왔다. 자, 그럼 바닷속으로 출발!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카메라 있으세요? 연사초등학교 구서율이에요. 약간 캐릭터 목소리하고 우리 목소리가 엄마 아빠 목소리하고 다 나왔어요. 애니메이션 목소리를 우리가 직접 입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낸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았어요. 미래의 직업에 대한 이제 조금 미리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된 것 같아서 조금 즐겁게 체험했습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열리는 장애인 미디어 축제는 올해로 18번째이다. 이 축제는 부산센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제라 할 수 있다. AI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발달장애인을 학습시켜서 목소리와 그 사람의 철학과 어떤 감정들을 학습시켜서 이제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QR을 이렇게 찍고 나면 이 친구들의 이제 그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이제 발달장애인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 느껴져. 아, 그렇게 느껴지셨군요. 그 슬픔은 어쩌면 제가 예술가로서 겪어온 어려움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의 감정일지도 몰라요. 본인이 큐레이션 하는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자기 작품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또 영화나 이런 부분이 장애인이나 비장이나 이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오고 하다가 이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한때는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가지고 그 잠시 중단했을 때도 있고. 편견을 넘어 다름을
시민의 시선으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다큐와 독립영화로 세상을 기록하여 지역 방송사를 통해 방송으로 내보내는 부산시청자 미디어 제작단이라는 단체이다. KBS 열린 채널을 비롯하여 여러 방송사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서 다수 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제 등에 출품하여 최우수상 등 여러 번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큐를 처음 만들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온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이랬는데 그게 한 번을 하고 두 번을 하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다큐 2편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부산 MBC 브라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동네 톡톡이라는 마을 소식을 전하는 꼭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종종 그 방송에 한 꼭지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톡톡 제작단 발대식이 있는 날이라 우리 제작단은 부산 MBC 방송사를 찾았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동네 소식을 영상으로 제보하면 부산 MBC 방송사가 방송 채널을 통해 송출하는 구조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사실 우리 동네 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고 있지만 실제로 촬영하시는 시민 제작자 분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발대식을 통해서 기존에 촬영해 주시던 이제 분들하고 신규로 제작해 주시는 분들하고 실제로 얼굴을 뵙게 되니까 조금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다시 기록한다.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지난 20여 년간 KBS 열린 채널을 비롯해 지역 방송사는 물론 미디어 단체들과 함께 꾸준히 협력해왔다. 지난 20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온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이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한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 우리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서 그 방향을 찾고자 한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미디어 교육 환경도 많이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건데 여기서는 이제 AI나 VR 또 AR, 메타버스 등 활용한 미디어 제작 교육을 좀 더 많이 제공해야 될 거고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계층, 청소년이나 이제 시니어 대상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티브도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요거에 대한 제작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또는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런 교육도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를 창작하는 부분들을 기존의 아날로그나 정통적인 방식을 이제 벗어나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빠른 생산성과 효율성과 그리고 더 높은 퀄리티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 빨리 선회를 해야지 이 미디어 분야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미디어를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현대의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은 계속될 것 같고 저희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역할도 커질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도 미디어 기술의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라고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직원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 신기술 관련 소식이나 정보들에 대해서 지역민들보다 최대 한보, 최소 반보 정도는 앞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자 미디어 재단의 부산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센터들은 이 지역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훨씬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민들.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의 20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 만들어진 역사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세상의 길을 열고 AI 메타버스 우리 손안에 시민의 힘으로 만든 콘텐츠 다큐로 이어진 삶의 노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소통과 공감의 이 한자리 그 찬란한 내일의 이름 부산시청자 미디어 센터 영원하리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